UPenn과 Duke처럼 yield rate가 엄청 높은 학교들은 early decision에서 큰 베네핏이 없어요. 그에 반면 같은 학교들은 ED로 합격생 절반 이상을 채웁니다. 그래서 무작정 early decision을 한다고 베네핏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신다면 early decision 전략을 아주 잘 짜셔야 합니다. 그럼 early decision이 뭘까요, 여러분? early decision은 binding decision이에요. binding이라는 것은 내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다른 학교들의 financial aid, 재정 지원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으면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보통 최상위권 대학들은 학비가 1년에 8만 불 이상이 돼요. 그거를 곱하기 4년 동안 한다면 거의 30만 불, 300K가 나오죠. 그래서 ED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낼 수 있거나 그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지원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럼 학생들이 왜 early decision을 해서 이런 약속을 학교와 맺는 걸까요? 왜냐면 ED는 합격률을 높게 해주니까요. 몇 가지 수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클레먼트, 맥케넌, 미들버리 이런 liberal arts college들이 특히 더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을 더 빨리 잡기 위해서 early decision의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얼마나 의존을 하면 신입생 전체에서 early decision에 오는 학생들이 거의 70%가 돼요. 예를 들면 Tulane 같은 학교는 레귤러 지원 학생들보다 ED 지원 학생들이 거의 8.6배나 합격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ED가 합격률을 높인다고 해서 모두 다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학교에 지원해서 경쟁률이 있는 학생들이 더 큰 부스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시 말하지만 ED를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financial aid 같은 것들이나 다른 학교들을 비교할 수 없이 꼭 그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ED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요즘은 10만 불 미만, 20만 불 미만 연봉인 가족, 패밀리 인컴이면 거의 full 장학금을 주기도 하니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ED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리스트에는 ED로 많이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브라운, 클레먼트 맥케나, 콜ум비아, 코넬, 두크, 에머리 이렇게 많은 ED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ED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이만큼 61, 50, 64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ED로 많이 뽑는 학교들로 이 리스트를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리스트에 있는 학교들은 CSS 프로파일, 재정 그 파이낸셜 보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한 학생들은 100%를 다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liberal arts college가 굉장히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뭐 Swarthmore, Vassar, Colby 이런 학교들이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다 페이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ED에 더 큰 부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Financial Aid는 어차피 학교에서 리밋이 있어요. 무한대로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 Full Pay 학생들은 ED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full pay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재정을 펀딩을 받아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financial aid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빅픽처를 보자면 대학교 시점에서 ED를 바라본다면 왜 도대체 대학들이 ED를 제공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긴 한데요. liberal arts college, 작은 학교들, 특히 좀 외딴 지역의 rural area나 뭐 suburb 이렇게 좀 엄청 popular하지 않는 area에 있는 대학들은 특히나 더 학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ED를 많이 전략적으로 써요. 왜냐면 학교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클래스 그림이 있죠. 퍼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퍼즐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은 학생들을 잘 맞춰 끼워야 되는데 조금 더 지원자들이 적거나 입학률이 좀 더 낮아서 이 그림을 만들기 힘들어하는 대학들은 그 ED를 통해서 빨리 정확하게 학생들을 많이 메꾸려고 해요. 초반에.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뭐 예를 들면 피츠버그, 베이츠 이렇게 좀 더 작은 학교들은 재정 지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full pay, 학비를 전액으로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재정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학교들이죠. 입학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퍼즐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와야지 그만큼 명성이 좋고 인기가 있는 학교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UPenn, Duke 이런 학교들은 입학률이 60, 70, 80%가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학교들은 ED로 크게 어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원하니까요. 대신 그에 반면 조금 더 작은 Small Liberal Arts College 또는 아까 말했다시피 외딴 지역에는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하는 학교들은 ED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ED도 두 가지가 있어요. ED1 그리고 ED2. ED1은 보통 11월 1일까지 다 마감을 하고 ED2는 보통 1월 1일에 마감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대신 ED1은 12월 중순쯤에 다 결과가 나오고 ED2는 거의 2월 보통 많이 나옵니다. RD, Regular는 똑같이 1월 1일에 마감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대신 ED2 지원자들보다 Regular 학생들은 더 늦게 3월에서 4월에 결과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Early Decision 1에서 많은 학생들을 필요한 학생들, 재정적이더라든지 뭐 퍼즐을 맞추려고 학교가 그 해에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다 맞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ED2가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면 Johns Hopkins, Vanderbilt, Emory 이런 학교들은 ED2에서 나머지 그 필요한 퍼즐을 최대한 더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퍼즐에 남는 부분을 RD로 채웁니다. ED1이랑 ED2는 꼭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퍼즐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RD에서는 뽑아도 합격을 해도 안 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퍼즐을 맞출 확률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퍼즐, 이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 두 개로 많이들 전략을 짭니다. ED1만 있는 학교는 이것만 해서도 잘 채우는 학교들이고 ED1, 2 있는 학교들은 한 번 더 이 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둘 다 ED1, 2 있는 학교들은 ED1이 더 높습니다. 합격률이. ED2는 그에 반면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RD보다는 높습니다. Vanderbilt 같은 경우에는 ED1에서 거의 24%, 뭐 20% 사이에 뽑아요. 대신 ED2에서는 거의 10%밖에 안 뽑니다. 대신 ED2에서는 10%의 합격률을 자랑했지만 RD에서는 고작 4.7 정도? 뭐 한 5 정도 합격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RD가 지금 ED2보다 거의 절반이죠. ED1보다 ED2도 절반이죠. 그래서 요렇게 차례대로 학교 그림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워. 그럼 어떤 학생들이 보통 ED2를 지원하냐면 ED1을 했는데 디퍼가 됐거나 리젝이 됐으면 이제 ED2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으려고 하죠. 대신 ED를 이미 지원한 학교에 또 ED2가 있다고 해서 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결과가 나오면 거기가 끝이에요. 다음 해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D2는 ED1이 1순위였다면 ED2 2순위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ED1, 뭐 REA 이렇게 좀 early application에서 결과를 잘 못 받았다면 ED2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ED2는 지원자 풀이 더 작고 덜 경쟁률이 있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쟁률이 엄청 많았던 친구들은 early application에서 다 통과됐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ED2에는 엄청난 큰 decision이잖아요. 그래서 ED1에서 디퍼돼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럼 ED2를 좀 안 하겠죠. 여기 ED1에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또는 리젝이 돼서 다른 regular decision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ED2를 안 하겠죠. 그 예외는 거의 Vanderbilt나 이런 특징적인 학교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 학교들은 ED2도 경쟁률이 세니까요. 대신 전반적으로 대부분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까지 ED1처럼 아니면 Regular처럼 경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합격률을 엄청 높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다시피 ED2에서 학생을 더 많이 뽑아야지 지금 빨리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ED1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그림을 맞춰줬고 필요한 학생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ED2에서 더 빨리 뽑아! 더 빨리 이거 맞춰!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ED2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뽑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경쟁률이 있으면 더 높아지는 거지 경쟁률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Sadly. 근데 많은 학생들이 ED에서 디퍼졌으니까 제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ED2를 안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데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엄청난 큰 희망이 없고 ED2가 훨씬 더 기회가 높으니 저는 ED2를 잘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ED2는 자기가 원하는 Reach School에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ED2가 제공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 정말 내가 이 순위로 가고 싶은 대학이 막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arly decision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맞은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 나는 이 학교를 갈 거야 라는 곳들이 1번 그리고 2순위 이렇게 있다면 ED1, ED2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면 아주 프리하게 조금 더 ED에 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내가 이 대학을 정말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면 ED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ED, Early Decision은 약속이에요. 붙으면 가야 하니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고 커밋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선택하는 게 정말로 맞은 길일까요, 여러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